네, 이제 다시 아까 코드 작성했던 부분으로 오시고요. 이 각 속도 제어에서 목표 각 속도를 지금은 조종기 키값으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계산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각도 오차에 따라서 목표 각 속도를 결정할 거니까 이렇게 조종기 키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각도의 오차를 계산해서 목표 각 속도에 넣어주면 될 겁니다. 각도 오차는 목표 각도 빼기 현재 각도인데 목표 각도는 또 조종기로 조작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고요. 이 결과에서 현재 각도를 뺀 걸 목표 각속도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의 결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묶고 현재 각도를 빼주면 되는데 현재 각도는 비에노 080의 피치에 들어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목표 각도는 또 똑같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50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드론이 각도를 추정하게 될 테니까 아까 GCS로 각속도 출력하도록 바꿔놨잖아요. 그걸 다시 각도 출력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시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 5번, 6번 인덱스를 ICM2060의 자이로 X로 바꿔놓은 거를 이 부분은 다시 주석으로 막고 이 위에 주석으로 막은 걸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시 GCS에서 각도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또 지그에 올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했고 게인은 이전 게인 그대로 P50 D1로 그대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종기의 키 값이 목표 각도가 되고 그리고 드론도 그 각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각도가 0도면 드론도 0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높였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진 않죠. 자, 0도로 와야 되는데 0도로 못 오고 있고 조종기를 조작하면 뭔가 앞뒤로 움직이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부드럽게는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냥 각도 제어할 때랑 별로 다른 게 없어 보이죠. 뒤로 처져 있고 목표 각도로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P 게인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아까 P 게인을 60을 넣었을 때 진동이 좀 심했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60을 넣어보겠습니다. 또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였더니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0도로 조금 더 수렴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똑같이 한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18도 정도의 오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기울였을 때 아까처럼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있죠. 근데 목표 각도를 정확히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전에 싱글 PID로 각도 제어할 때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번에 제가 외란을 한번 넣어볼게요. 보셨듯이 이렇게 급격한 외란이 짧게 들어오는 거에는 아주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싱글 PID로 각도 제어할 때는 이렇게 외란을 짧게 넣어줘도 거의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외란에는 잘 반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 목표 각도인 0도에 수렴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의 오차로 각속도 제어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생각처럼 잘 동작하진 않았죠. 그게 이 목표 각속도를 계산할 때 지금은 목표 각도 빼기 현재 각도 이렇게만 계산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봤자 수평을 목표로 했을 때 목표 각도는 0도가 될 거고 드론의 각도는 뒤로 처져 있을 때가 마이너스 30이니까 그러면 이 각도의 오차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목표 각속도로 들어가니까 목표 각속도도 30 디그리 퍼 섹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초에 30도 회전하는 속도밖에 안 되니까 속도가 엄청 느린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천천히 움직였던 거고 또 0도로 수렴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각도의 오차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에 얼마를 곱해서 목표 각속도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각도 오차에 10을 곱했다고 하면 뒤로 30도 쳐져 있을 때 목표 각속도는 이제 곱하기 10을 해서 300°/s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목표 각도에서 멀수록 목표에 더 빨리 접근하게 될 거고, 반대로 목표 각도에 가까워지면 이전이랑 똑같이 목표 각속도도 0에 가까워지면서 부드럽게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 각속도의 P 게인을 좀 높일 수 있는데, 이 게인을 너무 높이면 예전이랑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요. 목표 각속도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진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오차에 얼마를 곱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 각도 오차에 얼마를 곱해 줄 건데, 근데 몇 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GCS로 조금씩 바꿔볼 건데, PID 게인 중에 내부 PID 게인은 쓰고 있으니까 외부 P 게인으로 바꿀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결과에 외부 P 게인은 pitch out KP, 자 이걸 쓰면 되겠죠. 이걸 이렇게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GCS로 조금씩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하고 다시 다운로드 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너 게인이 각 속도 제어의 게인이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쓰고, 아우터의 P 게인이 좀 전에 그 각도 오차에 얼마를 곱해주는 그 게인입니다. 목표 각속도에 곱해지는 값이죠. 근데 얼마를 곱해야 될지 모르니까 10은 너무 큰 것 같고 한 3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제어가 시작이 되면 목표 각도인 0도로 드론이 수렴해야 돼요. 그래서 아밍을 하고 스로틀을 조금 높였더니 네, 이제 드디어 거의 목표인 0도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좀 제어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목표에서 멀 때는 급격히 움직였는데 가까워질수록 점점 천천히 목표에 수렴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스로틀 키를 높이면 이렇게 제어가 시작이 되는데, 목표에서 멀수록 급격히 반응하고 가까워질수록 부드럽게 수렴합니다. 이래서 오버슈트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피치 키를 앞뒤로 조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작을 했더니, 자, 저 파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다니면 돼요. 이제는 뒤로 조작했습니다. 다시 중간으로 두고, 봤더니 뭔가 좀 동작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도 계속 뒤가 무거워서 앞으로 움직일 때는 천천히 반응하고 뒤로 조작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이게 뒤가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란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봤더니 짧은 외란에는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긴 외란에는 아직 좀 반응이 느린 것 같죠. 그래도 확실히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제어 방식 중에 가장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작성했던 이 부분 코드를 보시면 이 목표 각속도를 계산하는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각도 제어 싱글 PID의 P 제어랑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목표 각도 빼기 현재 각도를 오차로 정의했고요. 그 오차에 P 게인을 곱한 걸 P 제어로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목표 각속도 계산한 것도 똑같이 각도 오차에 P 게인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블 PID의 기초가 되는 코드고요. 각도 제어 싱글 PID의 P 제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목표 각속도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예전에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더블 PID의 PPD 제어를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표 각속도 계산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안 쓰고요. 자, 이 부분 지워버리고 이 각도 제어 PID의 P 제어 코드를 주석을 해제하고
피치 P의 결과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똑같은 코드가 되는 겁니다. 동작도 똑같이 해요. 네, 지금 작성한 코드의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각도 제어 컨트롤러랑 각 속도 제어 컨트롤러가 이렇게 직렬 연결된 구조예요. 이걸 정식 학술 용어로는 캐스케이드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 이렇게 컨트롤러가 두 개가 사용되니까 보통은 이걸 더블 컨트롤이라고 부르는데, 또 이 컨트롤러를 PID 제어를 쓰기 때문에 더블 PID 컨트롤 혹은 듀얼 PID 컨트롤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방식은 이 앞에 제어가 각도의 오차에 따라서 제어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각도 제어 싱글 PID 부분이 되는 거고, 그 결과가 다음 각속도 PID 제어의 목표 각속도로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각도 제어 부분이 전체 큰 시스템에 있어서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외부 PID 루프라고 하고요. 각속도 제어 부분이 안쪽에 있어서 내부 PID 루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 외부 PID의 P 제어만 사용한 꼴인데 I랑 D 제어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각도 제어 싱글 PID 제어 코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PID는 조금 전에 작성했던 그 각속도 제어 코드를 사용하면 되겠죠. 대신 이 목표 각속도를 이 앞에 각도 제어에서 PID 계산된 결과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각도 제어 부분이 외부 PID, 그리고 각속도 제어 부분이 내부 PID로 동작하겠죠. 이제 저희가 쓰는 이 더블 PID 방식은 외부 PID 루프가 변위에 따라서 내부 PID의 목표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내부 PID는 그렇게 계산된 목표를 이용해서 변화율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이 아까 그냥 각속도 제어만 하면 목표 각속도가 0이어도 계속 천천히 기울어지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방식은 그 현상이 아예 없습니다. 각도를 레퍼런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장점들, 제어가 부드럽게 된다, 그리고 외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최종 코드 작성을 해보고 또 지그에 올려서 테스트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 최종 코드는 이 앞에 각도 제어 PID의 결과를 각속도 제어의 이 목표 각속도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주석을 다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피치 P만 넣었는데 피치 P가 아니고 피치 PID의 결과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도 제어 PID 코드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각속도 제어 PI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더블 PID 제어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코드는 따라서 작성을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드릴 건데 그걸 쓰시면 됩니다. 거기엔 롤 피치 더블 PID 제어 코드랑 요의 각도, 각속도 제어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우선 저는 이거 다운로드 해보고 또 지그에 올려서 더블 PID를 다 써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네, 이 전에 했던 방식이 더블 PID의 외부 P, 내부 PD 방식이었고요. 이제 이번에 할 게 더블 PID의 모든 PID를 다 사용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방식입니다. 이제 더블 PID를 다 쓰고 있는데 또 개인을 뭘 넣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걸 실험을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실제 비행할 때 쓰고 있는 개인을 바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 앞에서 시연할 때 보여드렸던 그 개인이에요. 내부 PID가 각각 6, 5, 1.2고요. 그리고 외부가 45, 3, 6.5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어가 시작되면 처음엔 급격하게 반응하다가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부드럽게 기울어질 거고요. 또 이번에는 I 제어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세 오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목표 각도인 0도에 점점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밍을 하고 이제 스로틀을 조금 높일 건데, 이렇게 제어가 시작되자마자 급격하게 반응했다가 목표 각도에 부드럽게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줌을 조금 당겨보면 이렇게 미세 오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I 제어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오차가 뭐 0.5도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줌 아웃을 좀 당기고요. 이번엔 피치 키를 앞뒤로 조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작을 했을 때는 이렇게 목표 각도를 잘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뒤로 조작했을 때 역시 목표 각도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앞뒤로 좀 급격히 조작해 볼게요. 봤더니 아직도 뒤가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뒤가 처지는 현상이 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외란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외란에는 바로바로 반응해서 원래 위치로 금방 돌아오죠. 한 0.2초, 0.3초 안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외란을 한번 또 넣어 보겠습니다. 긴 외란은 이 부분에서 I 누적값이 쌓이면서 오버슈트가 발생하고 좀 천천히 목표로 돌아오고 있죠. 근데 지금 사용한 이 게인은 나중에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실험을 좀 더 해보면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팬텀2랑 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블 PID의 제어 성능을 확인해 봤더니 바로바로 목표에 수렴하는데도 오버슈트도 거의 없고 진동도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정말 성능이 어마어마한 제어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PID 제어 방식도 한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라고 해서 제어할 대상이 하나인 경우에만 PID 방식을 쓸 수 있고요. 제어를 여러 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제어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익 방식은 모터의 속도만 제어하면 되니까 PID 제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위키에서 찾아본 캐스케이드 컨트롤에 대한 정의고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을 표시해 놨는데, 먼저 캐스케이드 컨트롤은 두 개의 PID 컨트롤이 있고 하나의 PID 컨트롤이 다른 PID 컨트롤의 셋 포인트를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 포인트는 목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 루프가 주요한 물리적 파라미터를 제어하고 내부 루프는 그 외부 루프의 출력을 목표로 해서 더 급격하게 변하는 파라미터를 제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히터의 온도 제어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구현한 시스템도 좀 비슷해요. 우리 시스템의 주요한 물리적 파라미터는 각도가 되고요. 급격하게 변하는 파라미터가 각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PID가 긴 시간 동안의 응답을 가지고 있고 내부 PID는 훨씬 더 빠른 응답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키에서 PID 컨트롤러로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이 출처에서 따온 그림이고요. 이 출처에도 원본 출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출처는 여기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한 이중 PID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외부 PID를, 각도 제어 PID를 스테빌라이즈 PID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내부, 각속도 PID는 레이트 PID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한 방식이고, 그리고 그냥 각도 제어 싱글 PID로도만 제어를 할 수 있죠. 그게 이 방식,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서 PYR이 피치 요 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행 성능은 엄청 안 좋았죠. 그리고 제가 더블 PID는 여러 방법으로 응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맨 밑에 있는 이 방식이 그 다른 응용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쓴 거는 각도 제어 PID가 각속도 제어의 목표로 들어간 형식이었죠. 그래서 그걸 캐스케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이거는 각도 제어 따로 그리고 각속도 제어를 따로 하고 그 결과를 더해서 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캐스케이드라고 부르진 않고 캐스케이드는 이렇게 직렬 접속된 구조를 띠고 있고 이건 구조가 약간 병렬식 구조를 띠고 있죠.
이거는 해보진 않았는데 특성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PID 제어 방식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어 기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어해보면 어떨까 이런 게 있으면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고 또 실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임라인부터 1kHz로 모든 기능들이 반복 동작하기 위해서 한 600 마이크로섹 정도가 남았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PID 제어의 이론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구현한 코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 제가 다음 시간에 드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라 다음 챕터에서 이제 실제 코드 다 작성하면 그때 시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는 시간 소요된 게 거의 없으니까 타임라인에는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비행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PID 제어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구현도 해봤습니다. 싱글 PID로 비행 테스트도 해봤고요. 더블 PID로도 해봤는데 싱글 PID도 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우리 드론에서는 제어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근데 더블 PID는 정말 엄청난 성능을 보여줬고 뒤로 처지는 현상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제어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죠.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도 다 끝났고 그리고 제어 상태를 GCS로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제어 코드도 다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블 PID로 롤 피치 제어를 해보고 이때도 지그에 올려서 테스트를 좀 해볼 건데 이때는 또 이 제어 성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테스트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코드는 더블 PID를 그대로 쓸 거고 개인을 조금씩 바꿔보면서 제어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 제어도 해볼 건데 이때는 지그에 올려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비행을 좀 하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아직 절대로 프로펠러 달고 날리시면 안 되고요. 챕터 12까지 다 끝나면 그때 프로펠러 달고 날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드 작성할 거는 이제 이번 챕터까지 거의 다 끝나서 앞으로 남은 거는 코드 작성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러리를 또 드릴 거기 때문에 코드 작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챕터 10 PID 제어 준비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